안녕하세요. 81세 김복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저는 1943년에 태어나서 올해로 81세가 됐어요. 23세 때인 1965년에 남편 용수와 함께 이 뉴저지 땅을 밟았죠. 그때만 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시골 처녀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맨해튼 코리아타운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해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꿈이요. 1970년에 첫 아들 재훈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 절실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신문도 읽고 부동산 광고도 유심히 봤죠. 그러다가 1975년 포트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매물로 나온 걸 봤어요. 가격이 8만 5천 달러였는데 우리가 5년 동안 모은 돈이 겨우 2만 달러였어요. 남편은 무리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느낌이 좋았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그 건물을 샀죠. 첫 달부터 월세가 나왔고 2년 만에 대출금을 다 갚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주말마다 뉴저지 곳곳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봤죠. 다른 한인들이 교회에 갈 때 우리는 부동산을 보러 다녔어요. 포인트는 간단했어요. 교통이 좋고 학군이 괜찮고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건물들을 하나씩 사 모았죠. 1985년에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샀어요. 24세대짜리 건물이었는데 가격이 95만 달러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인들이 많이 이사 올 동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5년 뒤에는 그 건물값이 180만 달러가 됐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샀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갔죠. 1990년대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했어요. 한인 마트가 들어설 만한 자리, 레스토랑이 장사 잘 될 만한 곳, 그런 곳들의 건물을 미리 사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상한 대로 한인 사업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고 임대료도 쭉쭉 올랐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정말 본격적인 부동산 사업가가 됐어요. 에지워터의 콘도미니엄 건물을 통째로 샀고 포트리에는 오피스 빌딩도 여러 채 소유하게 됐어요. 리지필드에는 쇼핑센터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 용수와 저만 아는 비밀이었죠. 아들 재훈이도 몰랐어요. 저희가 그냥 평범한 부모인 줄 알고 자랐죠. 재훈이가 대학 갈 때도 학자금 대출을 받게 했고 첫 집 살 때도 본인이 모기지를 받아서 사게 했어요. 혹시 돈이 쉽게 생긴다고 생각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고생해야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2019년에 남편 용수가 85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슬펐어요. 평생 동반자를 잃은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성공을 함께 이뤄낸 파트너를 잃은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들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된 뒤로는 더욱 조용히 살았어요. 소셜 시큐리티 1847달러로 생활하는 평범한 할머니처럼요. 사실 임대료 수입만 매달 수십만 달러가 들어오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 수잔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많으시니까 혼자 살기 힘드시죠? 시니어 아파트 좋은 데가 있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재훈이와 수잔이 집에 왔는데 손에 시니어 아파트 팜플렛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시니어 아파트인데 정말 좋아요.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식사도 해주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운데 난 괜찮다.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수잔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소셜 시큐리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집도 이제 관리하기 힘드시고요. 재훈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시니어 아파트 비용은 부담할게요.
입주비가 15만 달러 정도 드는데 우리가 모기지 받아서라도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수천만 달러인데 고작 15만 달러 때문에 아들이 모기지를 받겠다고? 저를 완전히 무능력한 노인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없다고 누가 그랬냐? 제가 조금 짜증을 내면서 말했죠. 어머니, 있으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집값이나 빼면 몇십만 달러 정도 아니에요? 그것도 치료비나 간병비 생각하면 금방 없어져요. 수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 경제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럼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냐?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저희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착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아요. 의료비만 해도 한 달에 몇천 달러씩 나가거든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다고. 그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보여줄게. 재훈이와 수잔이 서로 눈짓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변호사까지 부를 필요 있어요? 그냥 은행 잔고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아니다. 제대로 해야지. 다음날 월요일 오전 10시 포트리에 있는 제 전담 변호사 제임스 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재훈이와 수잔이 왔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아마 변호사 비용이 걱정됐나 봐요. 제임스 리 변호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0년간 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담당해온 분이에요. 정말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죠.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의 아들분과 며느님이시군요. 오늘은 김 여사님의 자산 현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제임스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현재 김 여사님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은 총 21개 물건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17채, 주거용 아파트 건물 3채,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 1채입니다. 재훈이 얼굴이 조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포트리 상업지구의 오피스 빌딩 3채, 팰리세이즈 파크 쇼핑센터 2곳, 에지워터 콘도미니엄 건물 1채, 리지필드 아파트 건물 2채. 변호사가 하나씩 읽어가는데 재훈이와 수잔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가치로 평가한 총 자산은 변호사가 잠깐 멈추더니 4,700만 달러입니다. 그 순간 수잔이 어머나 하면서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재훈이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고요. 4,700만 달러? 재훈이가 겨우 말을 더듬더듬 했어요. 네, 정확히는 4,72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료 수입이 약 28만 달러 정도 되고요. 수잔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뛰어가 버렸어요. 아마 토할 것 같았나 봐요. 재훈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1975년부터 하나씩 사 모은 거야. 그럼 저희가 어머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지. 15만 달러 때문에 내가 모기지 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수잔이 제게 다가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재훈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희가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싫었어. 고생해야 사람이 제대로 되는 거야. 그날 오후에는 손자 데이빗과 손녀 제니퍼도 왔어요. 아빠가 급하게 연락했나 봐요. 할머니, 진짜 부자셨어요? 와, 완전 대박이에요. 데이빗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제니퍼도 궁금해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제가 지난 50년간 어떻게 투자해 왔는지, 어떤 원칙으로 부동산을 샀는지 모든 걸 다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절대 조급해하지 마라. 부동산은 장기 투자야. 최소 10년은 내다보고 사야 해. 두 번째, 위치가 전부다. 교통이 좋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골라라. 세 번째, 현금을 준비해둬라.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살 수 있어야 해. 네 번째,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건물이 낡으면 임대료도 떨어져. 다섯 번째, 세금을 잘 알아둬라.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방법이 많아. 재훈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럼 이 모든 재산을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그럼 너희가 관리할 수 있겠냐? 이런 사업은 하루아침에 배우는 게 아니야. 최소 5년은 옆에서 보고 배워야 해. 그 후로 재훈이와 수잔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와서 재투자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수잔이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를 시니어 아파트에 보내려고 했다니. 정말 부끄러워요. 괜찮다. 너희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앞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이제 손자 데이빗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제 부동산들을 같이 돌아봐요. 임대료 받는 것도 보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요. 제니퍼는 회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세무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81세가 되니까 이 모든 걸 혼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재훈이와 수잔이 도와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제가 모든 결정을 내려요. 중요한 건 그들이 제대로 배울 때까지는 성급하게 넘겨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다른 자녀들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이에요. 재훈이 가족만 물려줄지 아니면 일부는 장학금이나 자선단체에 기부할지. 제임스 변호사는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자고 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민도 많아지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가 평생 절약하며 모은 이 돈이 가족들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아들 부부가 기절초풍하던 모습이 정말 볼만했거든요. 특히 수잔이 화장실로 뛰어가던 모습은 정말. 아직도 그 얘기만 나오면 온 가족이 웃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도 서로를 제대로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50년 넘게 투자하고 사업하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재훈이는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봤고요. 어쩌면 제가 너무 비밀스럽게 살았나 싶기도 해요. 물론 자식이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싫어서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요즘 재훈이는 매일같이 부동산 공부를 해요. 시장 분석도 하고 투자 서적도 읽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요. 늦었지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기특해요. 수잔도 마찬가지예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부동산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죄송한 마음에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손자 데이빗은 원래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요즘 부동산 관리 앱을 개발하고 있어요. 임대료 관리, 수선 일정, 세입자 정보 같은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래요. 젊은 사람다운 아이디어죠. 제니퍼는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데 부동산 마케팅에 관심이 생겼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세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빈 건물을 빨리 채울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사업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니 흐뭇해요. 물론 아직은 제가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몇 년 후에는 정말로 가족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걱정도 돼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까 봐서요. 지금은 모두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나중에 실제로 많은 돈을 다루게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해요.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도구일 뿐이야. 실제로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치스럽게 살지 않았고 지역 한인회나 교회에 꾸준히 기부도 했어요. 물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한인 식당들을 몰래 도와주기도 했어요. 임대료를 몇 달간 받지 않았거든요. 세입자들은 제가 건물 주인인 줄 몰라요. 관리 회사를 통해서 하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커요. 아마 이게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짜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어느 건물을 점검할지, 어떤 세입자와 미팅을 할지, 새로운 투자 기회는 없는지. 81세에도 이렇게 바쁘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며칠 전에는 재훈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 나이에도 어머니만큼 못하는데 81세에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대신 건강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하고.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산책을 해요.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는 공부예요. 시장을 알아야 하고 법률도 알아야 하고 세금도 알아야 해요. 무턱대고 시작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둘째는 인내심이에요. 부동산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에요. 최소 5년, 10년은 내다보고 투자해야 해요. 조급하게 생각하면 실패해요. 셋째는 네트워크예요. 좋은 부동산 에이전트, 변호사, 회계사, 건축업체 등과 관계를 맺어야 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넷째는 현금 준비예요.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해요. 대출만 믿고 투자하면 위험해요. 다섯째는 관리예요. 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건물 관리, 세입자 관리,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저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50년간 투자해왔고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죠. 특히 뉴저지는 부동산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뉴욕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한인들 중에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차근차근 하세요. 그리고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50년 전에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거든요. 잘못된 건물을 사기도 하고 나쁜 세입자를 만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모두 공부가 됐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성공을 통해 배운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제 나이에는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재훈이에게는 항상 말해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배워가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제대로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제 아들 부부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나이든 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요. 특히 수잔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대화할 때 반말을 섞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정중하게 대해요. 어머님, 오늘은 어느 건물을 보러 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손자녀들도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상한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로 봐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한다던데 우리 할머니는 부동산 재벌이야 라고요. 물론 이런 변화가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예전처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대해줬으면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됐고 공통의 관심사도 생겼고 함께 할 일도 많아졌으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81세인 저도 아직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쓸 계획이에요. 한인 이민자로서 어떻게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는 물론이고 인생의 교훈들도 담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 한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하려고 해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또 하나의 계획은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이민 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58년 전에 영어 한마디 못하던 시골 처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용수의 도움이 컸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용수가 생각나요. 여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자유는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저는 50년간 투자하면서 한 번도 욕심 부린 적이 없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골라서 투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뭐든지 공부가 먼저예요.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는 건 도박이에요.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저처럼 혼자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자식들이 돈만 보고 살게 만들면 안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81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활동할 계획이에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서 하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